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이틀째인 오늘,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의료계 요구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건도 걸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오늘 대화에 나선 한덕수 총리 역시 당사자인 전공의나 교수들은 빠진 반쪽 대화만 했는데 이 소식부터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화체를 꾸리라는 대통령의 지시 이틀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와 만났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체가 저는 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허심탄회한 이런 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여러 가지 우리 어려움을 해결을 하고 또 전공의들의 복귀도 돕고. 그러나 이번 사태 핵심 주체인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은 빠진 채였습니다. 한 교수단체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협의체를 잘 구성하고 있다는 생색내기 모임일 뿐이라며 교수협의회나 비대위 교수들 아무도 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부 대학 총장이나 서울대 병원장 등만 참석한 반쪽 대화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나 교수들과의 자리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면서도 조건은 내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모든 사안을 의논할 수 있다면서도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지 않는 한 증원 2,000명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별 배분과 관련된 후속 절차를 5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전공의 면허 정지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지만 처벌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 자체를 먼저 취소하고 전공의를 처벌하지 말라는 입장이라 대화의 물꼬가 트이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우회전하던 학원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할 때 전방에 적색 신호가 있는 상태라면 차를 일단 멈춰야 하는데 이걸 어긴 건 아닌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보행 신호가 지나고 인도로 몰린 사람들 사이로 자전거를 탄 중학생이 뒤섞입니다. 보행자들을 피해 오른편 횡단보도 쪽으로 나서는 순간 우회전하던 학원 버스에 치여 쓰러집니다. 지나던 시민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 뒷걸음질 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부산 정관읍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모습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차로 가서 뒤로 가려고 가면서 버스랑 같이 막 붙여서. 크게 다친 중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끝난 직후 일어났습니다. 전방에는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대로라면 전방이 적색 신호일 땐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런 뒤 좌우를 살피고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한글로 안 보여지는데 다른 영상을 좀 더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판단했는데. 버스 기사는 자전거가 사각지대로 들어오는 바람에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 단속을 늘리고 우회전용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조금 더 천천히 주위를 살피는 겁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이 지났는데 강원 산지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때 아닌 설경에 관광객들은 반갑다는 반응이었지만 겨울 내내 폭설에 시달렸던 주민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노란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하얀 매화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늦게 봄이 시작되는 곳, 이곳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 아닌 폭설로 산에 있는 나무엔 봄꽃 대신 눈꽃이 매달렸습니다. 홍천과 양양을 잇는 고갯길 구룡령입니다. 고개를 들면 보이는 눈 덮인 산은 한 폭의 수묵화입니다. 운전하고 설경을 천천히 보고 가는데 전방에 드러난 저 설경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어제부터 강원 산지에 눈이 내렸습니다. 3월 하순인 게 무색할 만큼 양이 많아 구룡령에 38.2cm, 대관령도 20cm 가까이 쌓였습니다. 사람 발길 닿지 않는 곳은 눈이 그대로 남아
무릎까지 푹푹 빠질 정도입니다. 관광객들은 반갑다지만 주민들은 눈과의 싸움이 지겹습니다. 올해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진짜 이제 농사처럼 오는데 이렇게 자꾸 눈이 와서 진짜 지쳐요. 아주 지겨워. 이 동네에까지 봄이 찾아오려면 아직 한참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5월 1일 날도 눈 왔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한 10월 정도 때는 농사 짓지 지금 못 져요. 모레 강원도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엔 기온이 높아서 눈으로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강원도는 4월 말까지도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눈이 더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오늘 새벽 사람이 살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60대와 50대 남매가 숨졌습니다. 전에도 불이 났었지만 마땅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해 계속 비닐하우스에서 산 걸로 보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멀리 시골길 사이로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짙어집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경기도 여주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언니 신문이 거기 있을 줄 안에 있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50대 여동생과 60대 오빠 그리고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빠져나온 외국인은 살았지만 남매는 숨졌습니다. 남매는 15년 전 귀농해 비닐하우스에 살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혼자 그냥 먹고 살려고 조카들도 이제 공부 가르친다고 시집도 안 갔으니까 불쌍해 죽겠어. 꽃장물하는 게 나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 돈벌이가 좀 더 되니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좀 나아지려. 이 비닐하우스에 불이 난 건 처음은 아닙니다. 대충 3년 전쯤에 그때 내가 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불조심 장난 아니야. 그전에는 사람은 뭐 말짱했으니까 저건데. 일부를 태우고 말았던 그때와 달리 이번엔 끄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되면 다 일하고 그럴 시간인데 어떻게 못 나왔나 안타까워 죽겠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 가벽이 문제였을 걸로 보입니다. 연기와 불길이 순간 걷잡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닐하우스나 판잣집 같은 불안정한 주거지에 사는 가구원은 전국 180만 명이 넘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오늘 경기도 성남 왕복 10차로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타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1시간 동안 거리를 뛰어다니다 잡혔는데 알고 보니 근처 생태 체험장에서 탈출한 거였습니다. 한 달 전 짝을 잃었다고 하는데 박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여느 때 같은 아침 출근길, 첫 신고는 도로에 타조가 나타났다였습니다. 달려가 보니 이미 앞선 순찰차가 타조를 쫓고 있습니다. 살짝 추월해 타조 앞을 막아보지만 경찰차를 피한 타조는 잠시 걷다 다시 뜁니다.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간 타조, 이제 추격하는 경찰차 수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타조는 달리고 차량과 타조가 다칠까 걱정한 경찰차는 타조를 몰기 시작합니다. 마침 근처에 넓은 부지 공장이 있었습니다. 참, 누가 키우는 거였나 보지? 이승 중에 탈출한 거예요? 막다른 길인 걸 안 타조는 불안한 듯 서성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뛰어가서 잡았습니다. 출입문이 있는 공장인데 저희가 순찰 차량이랑 무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쪽으로 유조를 하자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었고. 성남시 외곽 생태 체험장에 살던 타조였습니다. 포획된 공장까지 5km 거리를 길 건너고 터널도 지나 뛰어왔습니다. 탈출 1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4살 배기 수컷 타돌이 동갑내기 짝 타순이를 떠나보낸 뒤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타돌이도 많이 외로웠겠네요.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좀 외롭고 그런 것도 있겠죠. 체험장 주인은 울타리를 더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전한 타돌이 마음을 메우는 게 먼저일지 모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